저희가 총 4번에 걸쳐서 신경근염, 레디큘라이티스 그리고 거북이목에 대한 치료법을 저희가 오픈하였습니다. 4번에 걸쳐서 다큐멘터리 동영상이 나갔고 그 동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정말 성원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도 많이 눌러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느낀 것은 레디큘라이티스나 거북이목 치료법 이외에도 앞으로 계속 사이아리카 그리고 파셋 신드롬, 로우백에 있는 파셋 신드롬 또는 사지 관절에 해당하는 그런 골프 엘보라든가 테니스 엘보 그리고 발목, 발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증상들을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굉장히 포지티브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계속 운동하시고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너무 포기하지 않도록 아직 늦은 게 아니구나라는 희망을 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더 좋은 영상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복합적이고 많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내용의 질문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엑스레이를 제가 치료할 때마다 찍습니다. 찍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엑스레이를 저는 많이 찍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엑스레이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닥터고요. 가장 이 사람이 신경이냐 근육이냐라는 거를 제가 오브젝티브 파인딩을 꼭 확인할 때 제가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근데 이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 정말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검증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씩 촬영을 하고 치료할 때마다 촬영을 하고 어떻게 거북이목이 좋아지는지를 촬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첫날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치료를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액티브 케어에서 메인테너스 케어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얼마나 그 전에 거북이목이었던 커브가 얼마나 정상적인 커브로 돌아가는지를 육안적으로 보여드리고 환자에게 자신감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집에서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세를 셋업하는 그런 저희가 운동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운동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문 주신 게 치료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쩔 때는 40분에서 50분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를 도와주시는 어시스턴트 분들이 있으세요. 총 저 이외에 5명의 직원들이 저랑 함께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이 환자는 이렇게 치료하고 저 환자들은 이렇게 하겠다 브리핑을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죠. 그러니까 저희 하루에 25명 보는 거 적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쁜 마음을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해서 저희는 일주일에 이틀만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다시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하게 되었고요. 5일을 일한 지가 벌써 이제 한 5주째 돼가고 있는데 이미 스케줄이 다 찼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연락 오시면 그 다음 주에 오시게끔 저희가 점점 잘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북이목, 레디큘라이티스라는 증상으로 인해서 하루에 보통 한 2명 정도 새로운 환자가 오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증상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노하우 생기고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 이유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의대학원이나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배출대 나오시는 그 우리 후배님들이 조금이나마 쉽게 스탠드업 그렇죠? 빨리 자리를 잡아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희망적인 좀 소식을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동영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후배님들 궁금한 점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이 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카이로프랙틱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 장비들을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동료 원장님들 그리고 인터넷 서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되도록이면 저는 거의 한 90%는
그 기계를 보통 1년 이상 사용하시는 원장님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 기계를 정말 아직까지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를 더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저는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많은 그 사용을 하셨던 그 원장님들의 리뷰를 제가 확인하고 구입해서 샀을 경우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좋다는 기계를 제가 구입을 한다 해도 제가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병원의 루틴에 해가 되는 장비는 저는 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굴러가는 저의 병원의 루틴을 잘 더 굴러가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편이고요. 저의 색깔과 전혀 다른 부분의 어떤 치료 장비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정 테이블, 저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이로프랙터 분들 중에 요즘 사실 교정 테이블 10,000불짜리하고 15,000불짜리도 있고 참 비싼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저렴한 테이블입니다. 1,000불, 1,200불 주고 산 것 같아요. 조립식으로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카이로프랙터로서 환자의 몸을 교정을 할 때 그 얘기는 바로 카이로프랙터라는 말이 카이로죠. 그릭 말로 카이로는 손이고 프랙티스인데 시술한다는 뜻인데 우리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때, 교정을 할 때 저는 테이블을 컴플레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왕이면 그냥 다이닝 테이블이나 어떤 테이블, 그냥 땅바닥에서도 저는 언제든지 교정을 해야 된다. 카이로프랙터는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원장님한테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원장님께 감사드리는데 하나입니다. 카이로프랙터는 절대 교정 테이블을 컴플레인하면 안 된다.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후배님들, 카이로프랙터이신 후배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팬시한 교정 테이블 좋아요. 되게 쉽죠. 드랍 테이블도 많고 되게 멋있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보여주기보다는 환자를 낫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정 테이블 아주 플랫, 기본적인 교정 테이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샥웨이브 테라피, 제가 사용하는 최충격파 기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최충격파 기계, 메디컬 닥터 분들이 쓰시고요. 리헵 또는 신경외과에서도 많이 쓰시고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쓰시고요. 재활과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 그다음에 조인트, 관절 이 부분에만 샥웨이브 테라피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든 빌링을 하면 돈을 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으로 받아요. 엑스트라 차지를 하고요. 보험으로 빌링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운동을 하면서 샥웨이브 테라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운동을 제가 하기 때문에 97110이라던가 이런 운동에 대한 부분의 빌링은 할 때는 제가 청구를 합니다. 단 체외 충격파에 대한 빌링이 아니고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운동치료 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85불을 받는다고 했더니 85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 온라인 클래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보시면은요, 인네트워크와 아웃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보험 빌링에 대한. 제가 이런 치료를 할 때 이게 얼마다라는 그런 출처가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나온 Physician Schedule Fee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하니까 좀 그때만 좋으시고 나중에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보통 2번에서 5번 정도 경추 치료를 하게 되면 거북이목이었던 게 정말 일자가 되고, 그 다음에 상경추 1, 2, 3번 정도가 뒤로 이렇게 백워드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정말 이렇게 정말 예쁜 C 커브 쉐입으로 환자의 목이 변화하는 걸 보거든요. 이거를 제가 5년 동안 계속 봐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면 이거는 거북목에다 치료하겠습니다. 이게 쫙쫙쫙 이게 자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report of finding이죠. report of finding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하게 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게 빠져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닥터신, I will follow you.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후배님들 저의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도와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